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곳 천장암에서 경어와 맺은 인연을 맺은 경어의 수제자로 흔히 3월로 불리는 수월, 해월, 만공 아까 했죠? 한소 한방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이곳에서 수행했기 때문이다. 경어는 평소 만공, 이 만공도 이름을 참 잘 졌죠. 만자를 보고 공을 보면 대단해요. 어이? 만공은 복이 많아 대중을 거느릴 테고 정진역은 수월을 등할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지혜는 해월을 당할 자가 없더라 라고 해서 경어선사는 수월, 해월, 만공 이렇게 쳐줬죠. 경어의 3월의 제자들도 모두 역시 깨달음을 정득하여 대선사가 되었다. 이 제자들 역시 근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생들이다. 이 중에서 해월, 수월, 만공 중에서 해월, 수월, 만공은 이제 이 만월달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만월이라고 하지 않고 만공이라고 썼죠. 근데 이 세의 제자들 이름 중에서 중도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중도가 들어있는. 그죠? 누구? 여기. 그죠? 여러분, 공이 뭐예요? 공. 굳이 경어선사가 이걸 넣은 이유는 이제 만월이라는 뜻의 보름달이라는 뜻으로 이걸 넣으셨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수월은 하연달, 상연달. 해월은 아래로 내려가라 했으니까 하연달. 그리고 중부지방을 지키는 거는 만공이니까 수월, 해월, 만공을 이렇게 그 상연달, 하연달, 만월달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이 공을 넣는다는 거는 대박이요.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 그래서 엄청난 이름을 만공에게 선사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경어선사 밭상자 수월은 이곳 천장암에서 출가했어. 만공과 해월은 경어에게 가르침을 구하기 이것을 찾았지요. 왜? 이 만공의 스승은 진암노사요. 진암노사. 어디서? 저기 어디요? 그게. 어디죠? 그게. 만공 스님이 처음으로 거기 간 곳. 송광사 말고 해월 스님도 그 스승이 달라요. 그죠? 해월 스님은 자기의 친척인 그 누구한테 받았죠? 스승이 달라요. 만공 스님은 진암노사고 해월 스님은 해안이라고 하는 그 스승이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다 천장암으로 와가지고 전부 다 태어 스님을 은사로 다시 다 하죠. 천장사 인법딱 측면에 있는 경어의 방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작은 방이 바로 이 제자들이 함께 거처하며 숙식을 하고 스승을 시봉했던 방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더라. 이곳에서 구한말 꺼져가던 한국 불교 선맥의 불씨를 지폈던 위대한 순간순간이 이곳 천장암에서 싹 텄다고 해도 전혀 과언은 아니다. 이 세자들은 한방에서 함께 수행을 했는데 당시 수월은 28세 28세 맞상자이고 해월은 23세 그리고 만공은 가장 어린 14세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879년 경어가 깨달음을 얻은 뒤 2년 뒤에 수월이 천장암으로 출가하고 그 다음에 동학사에서 공부하던 만공과 정해사에서 정진하던 해월이
천장음으로 경어를 찾아 이곳 수행처에서 경어에 엄격한 참성 수행 지도를 받으며 정진했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인연이에요. 전부 다 인연이야. 인연 따라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수순처럼 이렇게 경어선사의 제자가 다 굴러들어와요. 이리하여 세간에서는 경어의 제자들을 사월로 불린다. 일찍이 경어의 예언대로 북녘의 상현딸이 돼가지고 수월은 간도에 북간도에 넘어가는 동포들을 위해서 주먹밥을 지어주고 집신을 보시해주는. 그 다음에 남월의 하연딸 해월은 저기 어디요 거기 뭐죠? 거기 내원함 내원사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연딸을 이루고 그리고 중천의 푸른딸 방공은 훗날 이 나라의 불교를 지키는 거목이 돼서 정해사를 중심으로 이 어디야 중부지방을 짓는 불교의 겉팀목으로 스승의 해명을 읽게 된다. 제자들은 여기 천장암 성지에서 인천의 스승인 경어의 법문과 법거량을 점검받으며 경어로부터 교회의 별전의 가르침을 얻었다. 그래서 천장암에서는 오늘날도 새 제자의 족적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간에는 자꾸 수월 스님을 뺄라고 그러죠? 아니죠. 수월 스님도 경어선사에 엄연한 제자입니다. 공부를 배웠고 또 수월 스님의 그 북간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월 스님을 찾으러 누가 가죠? 청담 스님이 가요. 또 금호 스님이 가요. 또 철호 스님이 가요. 그런데 그 수월 스님이 선사가 아니라고? 선사죠. 자꾸 이상한 인간들이 이상한 말들을 해요. 그 이상한 인간들은 그 누구예요? 그 학자들이죠. 학자들이 이상한 말들을 해요. 자기네는 깨달은 적도 없으면서 아주 웃겨요. 학자들 웃겨요. 왜냐? 수행자가 아니잖아. 학자가 수행자요? 수행은 개뿔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꾸 경어선사를 나는 이 학자들이 좀 수행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경어선사를 연구하고 선사를 연구한다면 수행을 하지 않은 자가 자꾸 선사를 들먹거리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똥물지옥 가요. 똥물지옥 몰라? 돈이나 받아먹고 뭐 하려고 그냥 나부랑 하는데 경고! 내가 아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수행자라고 하면 또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수행자라고 안 하고 학자라고 한다 어쩔라. 근데 나는 학자지만 수행자야. 수월 선사입니다. 응? 누가 수월 대사라고 그러나? 수월 선사요. 수월 선사 밑으로 누가 다녀가요? 청담 스님이 다녀가요. 청담 스님. 다녀가요? 두 번째로 철호 스님이 들어가요. 철호 스님. 세 번째로 금호 스님이 다녀가요. 금호 스님이. 이렇게 오면은 빵빵 쭉쭉 빵빵 말 그대로 청담 스님을 누가 선사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청담 선사죠. 그리고 철호 스님, 아이고 철호 스님은 누구요? 철호 음봉 향곡 해가지고 경어 스님 그 어디야 거기 삼수갑산까지 가시잖아요. 철호 스님 대박이에요. 철호 스님 진짜 수행자죠. 그 다음에 우리 금호 스님 지금 금호 선사라고 해가지고 저기 청계사에서 오선사 달해제 할 때 하잖아요. 이런 대단한 스님들이 수월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갔는데 모학자 뭐래요? 수월 스님은 경어의 직계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저 좀 봐요. 어디서 그따위의 말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 죽는 날까지 안 하겠지. 내가 꼬나보고 있으니까. 수월 스님은 경어 스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래. 이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있잖아요. 천장암에서 또 가서 봐. 천장암에서 경어선사 바로 알기 그거 하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교수님! 교수님이다. 교수님 저 좀 봐요. 어디서 이런 걸 쓸 게 없어서 이런 거를 씁니까? 지금 당장 돈 벌어먹는 게 급해요? 이거는 무간지옥 할 일이에요. 무간지옥.
어디서 수월 스님이 경호 스님의 직계제자가 아니라 직계제자가 아니면 뭐야 그럼? 에? 아니 수월 스님을 경호선사 직계제자가 아니라 하면은 어떻게 돼? 다 흐트러져 모든 게. 아니 만공 스님이 경호 스님이 북쪽으로 가셨으니까 스님께서 사형께서 경호 스님 쫓아가시오. 그래가지고 그 자북사에 가서 스님 저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뭐 가던 길이나 가시오. 그래가지고 북간도에 가서 그거 하시고 근데 어디서 직계제자가 아니라 말을 해? 그 교수도 늙었어. 나랑 동갑이야 이제. 갈라로 얼마 안 남았어. 지난해나 확 부셔버릴 거야 그냥. 사람이 인생 살면을 얼마나 산다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또 뭐더라 또 내 박사 논문 통과하는데 온갖 간섭을 다 해가지고 교수님 저 좀 봐요. 그냥 모르면 입 다물고 있으면 돼. 한 번만 더 무십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안 좋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참여하세요. 어디 학자 나부랭이 개뿔이나 뭐 별로 좋은 대학도 안 나왔어. 나처럼 동국대 선학과도 안 나왔어. 개뿔 알지도 못하면서 뭐 나부랭이 시부르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스님들한테 살살거리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돼? 안 되지. 나도 이제는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그냥 내가 그냥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심장은 아주 잘된 남자가 아니야. 이게 속 새겨갖고 어찌나 속을 새기는지 징글징글해 아주. 내가 그냥 이 경호 스님 하나 선양하려다가 그냥 이게 그냥 아주 여기다 고춧가루 뿌린 것 같아가지고. 그때 옛날에 왜 고두심이가 무슨 연속고 갈 때 여기다가 왜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아프다 해서 왜 빨간 약 있잖아요. 빨간 약으로 이걸 하더만 나도 이거 빨간 약으로 여기 치료하고 싶다니까. 하도 많이 아파서. 그래도 나는 그대로 갈 거야. 빨간 약 바르고. 그래서 수어를 경호선사의 직계제자라가 아니라 그러면 확 그냥 입찢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박사 1학기였거든. 그리고 그 교수는 우리 동국대 교수라 있고 꼼짝 못했어. 지금은 절대 안 줘. 어디다 대고 싸냐? 지난번에 한번 그 또 경선사 세미나 한다 했더니 뭘 어쩌고저쩌고 지랄을 하더라고. 지가 앞장서서. 이 학자의 본분은 올바르게 전달하는 거지요. 어디서 되지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무슨 직계. 네가 봤냐? 뭐래더라? 전법계가 없어서. 전법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전법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래서 지금 해월 수월 만공 절대로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내가 철퇴를 내릴 거니까. 사찰 오른편 낭똥낭 떨어지 근처에 있는 제비바위는 경화가 어린 만공을 데리고 자주 사선했던 곳이다. 그래서 연암산이니까 연암이 제비바위죠. 뭐. 또한 천장암 이게 천장암을 바라보면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 산등성이에 위치한 바위굴. 놓치면 안 돼. 천장암 가서 놓치지 말고. 해월이 7일간의 참선 끝에 깨달음을 얻은 장소로 지금도 여름이면 수자들이 굴에 앉아 자선산매에 들어 용맹정진의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 거기 들어갈 때 흉내만 내면 안 되고 진짜 이 7일간 용맹정진을 해서 내가 기어코 한 소식을 얻겠노라는 의지와 화두는 챙겼어. 화두 챙겨서 가셔야 합니다. 이처럼 천장암에서 그냥 화두 없는 좌선에 앉는 거는 그거는 암굴이라니까요. 암굴. 그냥 귀신굴. 묵조.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화두부터 챙겨야 돼요. 이처럼 천장암에서 경호에게 가르침을 전해받은 세 제자는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후학들을 제접하여 선불교를 지도하며
한국 선불교의 이상을 크게 드높였다. 뭐 한때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누구죠? 저기 거기 왜 양재동 꽃시장 가는데 있는 그 구룡사 맞은편에 있는 아이씨 그 스님이 그거를 뭐 화두를 분류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두를 이렇게 낱낱이 분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그 낱낱이 분류해서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 화두를 주는 스님이 안 계시니까 수행을 할 때 이 화두를 맨날 가지라고 제가 강요를 하는데 그 화두를 그러면 어디서 타? 응? 화두 탈 곳이 없잖아요. 그 화두를 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화두를 챙겨야 되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그래서 화두를 간택을 해야 되는데 화두를 간택하고 내려줄 스승이 없다 보니까 야, 이 화두 간택이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두를 간택할 수 있는 이거 길이 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조만간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아무튼 이 화두는 아주 중요하죠. 직접 대면해서 해야 돼. 대면해서 살펴보고 근기를 살펴보고 인연이 있나 보고 이렇게 해서 화두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경어선센터가 지어진다면 내가 화두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요. 화두를 낱낱이 파헤쳐서 박사 논문도 따는데 뭐 화두를 인연 있는 그거를 왜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경어선센터가 지어진다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대선사 경어의 총지를 받들어 제자들은 법맥을 잇고자 반공은 중부에서 수월은 북방에서 해월은 남쪽에서 주석하며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진작시켰던 것이다. 그들은 현재 한국 불교가 간화선을 대표하는 굳건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당연히 경어와 사물의 명백한 공적이 아닐 수 없더라. 이런 얘기죠. 따라서 명산도 아니고 대가람도 아닌 작은 남자 이곳 천장암 성지는 한국 불교의 찬란한 불꽃을 이어가게 될 경어의 뒤를 잇는 수월, 해월, 반공, 해월자도 틀렸네. 뒤의 발자취가 뚜렷이 남아있는 한국 불교 역사의 생생한 현장으로 경어의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진작시킨 제2의 경어의 탄생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경어선사의 제1탄생지는 우동면, 우동리, 지금의 완주군. 요즘에 또 이 하라는 원문 공부는 이 부담이 돼서 하루에 8개 올려놓으면 이틀에 나눠서 하니까 4개씩 하면 되는데 그 4개씩 낼 시간이 없는가 봐요. 뭐 그래봐야 40분 강의, 35분, 38분 강의에 4시간이면 뭐 얼마요? 2시간씩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못 듣고 그냥 쇼트, 생각지도 않았던 쇼트에 그냥 뭐 400 몇 개, 300 몇 개 뭐 이러고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 쇼트 보래? 쇼트 보지 말고 원문 보라고요. 원문. 보라는 원문은 안 보고 그냥 쇼트에 매달려서 그냥
조회수가 그쪽으로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 공부는 어찌하고. 에이. 그래서 구독자는 인자서 392 몇이냐? 500명 돼야 뭔 수익이라도 창출한다는데 10원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속상해. 어디? 어이가 없어요. 구독자 수는 392명 그대로는. 특히 가부좌를 뭐냐? 그 다음 4번 가부예가를 읊다. 가부예가는 1885년 5월에 얼마 달했죠? 이거 천장하면은 경어가 열반이든지 100여 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경어의 흔적이 곳곳에 변치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냥 100년이 지나서 똑같아. 가면은 경어선사 당장 만나. 옹사는 작은 방에 도인나다에서 근세 한국에서 가장 치열한 고도의 불꽃이 튀었던 역사의 현장이 단숨에 100년이란 시공을 초월해 100년이 봐요. 도인이 머물렀던 흔적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낸다고 서술하고 있다. 가면은 당장 만나요. 경어선사. 특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좌앙좌불하 하던 작은 방원 성문과 영국문이라는 뜬친필 희호로 희호가 전설 속으로 걸어간 초인을 일상으로 되돌리기에 책을 썼다. 전설 속으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실화야 실화. 경어선사는 전설이 아니에요. 실화예요. 그만큼 경어의 숨결은 이곳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는데 경어는 이곳 천정함에서 치열한 6년의 수행을 마친 후 연암산 천정함에서 경어는 깨달음의 시 한 편을 거베가의 이름으로 쓰고 가지요. 지어놓고 주장자를 불태운 뒤 스스로 저자를 하산한다. 세여청산 하자시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경어선사의 오도가죠. 나오나? 나와? 나옵니다. 거베가 세여청산 하자시오. 세상과 정산 어느 것이 옳은가? 여기 시자는 옳다 그러다 할 때 시자예요. 춘광무처 불개어라. 춘광무처 불개어. 봄에 그 광명이 피지 않는 곳이 없더라. 불개화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더라는 말이야. 공 광명이 없는 곳에는 꽃도 피지 않더라. 이거 잘못됐죠? 잘못됐어. 공 광명이 있는 곳에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더라라고 해야 돼.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더라. 이거 고쳐줄 수 있나요? 없으면 그냥 가요?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더라. 양문 방인 양문 성무사여. 만약 누가 경어 성우에 이를 붙는다면 성녀 심중 거베가라이라. 성녀의 마음속에 세월밖에 노래를 부르겠다 이런 얘기니까 경어가 깨달은 바는 성녀 심중 거베가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성녀예요. 성녀와 심중. 지난번에 말했죠? 그냥 패스하고 지나갑니다. 성녀와 심중은 성녀 심중. 여기 공광명은 공광명이 있는 곳에 없는 곳이 아니고 봉광명이 있는 곳에는 꽃 있는 곳에는 있는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더라.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더라. 피지 않는 곳이 없더라요. 꽃 피지 그냥 있지 않아도 돼. 꽃 피지 않는 곳이 다 피더라 그런 얘기야. 광명이 있는 곳에는 전부 다 꽃이 피더라 이런 얘기죠. 방인, 여기서 방인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러죠. 방인은 옆에 있는 곁다리가 누가 나한테 물어. 성무사를 탁 성무사가 썼죠. 성녀 심중 거베가라. 가장 중요한 말 성녀의 중도가 있고 또 성녀 심중에 겁에 중도가 있어. 땡땡이 두 번 겹친다 그랬죠. 그 다음 빌자는 이 개성의 수행처가 그토록 작고 초라한 골방에서 나왔음에 주목한다. 여기서 필자는 옹산 스님이겠죠. 사람 하나 눕기도 버거운 골방. 발 뻗으면 거의 맞는 아주 작은 방. 이 작은 방에서 큰 인물이 나왔다. 깨친 소가 스스로 저자로 걸어 나왔다. 단초락이 짝이 없는 이 작은 방. 경어선사의 선기 하나만은 성검처럼 번득했을 그 성지터다.
경화가 천장함에서 남긴 선시 한 폭이 걸려 있어요. 어디에? 거기 가면 써 있어요. 이것저것. 너럭바위인 일명 제비바위는 경화가 어린 만공을 데리고 곧달 자선했던 곳이더라. 라고 써 있어.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거는 천장함에 쓸 것이 아니에요. 천장함에 이거 써 있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천장함이 아니고 어디더라? 고금당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산작천 수자록이요. 산은 절로 부르고 물은 절로 푸르더라. 청풍불 백운기 청풍 맑은 바람 떨치니 백운이 돌아가네. 여기 어디랬죠? 진인류반 반석이 진인류 반석상. 이 반석이 너럭바위 반석이 아니에요. 똑같은 반석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천장함이 아니고 고금당이더라. 그 뒷것이 아사색 행하이. 아사색 행하이가 바로 그거를 말해주고 있죠. 내가 세상을 버렸거니 다시 무엇을 바라겠는가. 경화선사가 이 시를 쓸 때에는 천장함을 이미 내려왔을지도 내려왔죠. 내려와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장함에 내려올 때는 1885년이고 동학농민이 일어난 건 1895년이라 1895년 10년 후에 이거를 썼기 때문에 이건 천장함이 아니에요. 그때는 천장함을 가지를 못해요. 드러나 있어서. 어디에 숨어 있어요? 고금당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천장함이 있는 게 아닌데 저 역시도 이거를 쓸 때는 그 경화 연극할 때 이거를 지금 내가 올렸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부록으로. 그때는 몰랐죠. 왜냐하면 전봉준이 안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 천장함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너럭바위가 있는 곳이 천장함만 너럭바위가 있는 줄 알았지 누가 고금당에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버렸다는 것도 그냥 멋으로 그냥 세상을 다 버리고 산다 그랬지 누가 이렇게 내가 다시 무슨 희망을 바랄 것인가를 쓴 이거에 대한 이 처절한 이 경화선사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읽지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천장함이 아니에요. 고금당이에요. 저도 뭐 2017년도 넘어서 이걸 알아냈으니까. 중도부리의 절대 경지를 터득한 개친소 경화는 가는 곳마다 선풍을 일으켜 선빵을 개설하고 수자를 제접하니 모두 수자들을 제접하니 바야흐로 우리나라 성불교의 선문은 오랜만에 가뭄에 담비 내리듯 화두를 붙잡고 화두를 붙잡는 게 뭐랬죠? 가나선풍이죠. 생사를 타파하려는 덤푸른 납자들이 선빵을 지키며 가나선의 기치를 드높였더라. 중요한 건 간화선이에요. 경화선사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더라? 가나선에 있더라죠. 가나선 안 했으면 끝이야. 이처럼 경화가 일으킨 선풍은 전국을 강타하며 교리에 의지한 사선과 죽은 선, 삭구, 죽은 고의 허시를 과감하게 타업하여 나갔다. 그냥 싹싹싹싹 쓸어냈어요. 그냥 허화시를. 그야말로 경화의 자치는 가는 곳마다 선의 큰 족적을 남겼다. 경화의 업적은 당시 승려들이 선을 사기의 형식으로 그 선을 기술하고 있어요. 구두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을 글로 쓰는 건 뭐야? 구두선이지.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선.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선은 선이다 아니다. 선이 아니죠. 이 가나선은 실참실구예요. 실참실구. 실참실구를 하지 않은 선은 구두선이에요. 입으로는 잘 나불거려요. 명맥을 유지하던 시대의 선을 실천불교로 이끌어오고 생활하로 해서 선의 실천화예요. 그죠? 선의 생활하고. 그래서 이 경화선사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또한 경화는 선의 의미조차 모르던 대중에게 선법을 지도하고 선수행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선의 대중화를 위하여 한국을 법문집을 저술하기도 했죠. 몇 가지? 네 가지. 참선곡, 법문곡, 가가가음, 중노릇하는 법. 이렇게 네 개를 가사문학으로 써가지고 순한글은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경화는 산중불교를 과감히 중생 곁으로 인도한 근대에서는 혁명가야. 이 가짜가 또 틀린 것 같으네. 이 가짜를 노래 가짜를 써놨네. 집 가짜를 써야 되는데. 집 가짜를 써야죠. 노래가가 아니에요. 혁명가였으며 불조의 경지를 현실에서 몸으로 보여준 서러운 성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화가 일으킨 모든 선의 자취. 거치러 왔죠? 여기 혁명가. 바쁘니까 그냥 가짜 치고 나가면 그냥 후다닥 하고 가버리니까. 집 가짜. 예.
이렇게한 모든 선의 자치는 시발지는 바로 이 천장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우리 후학들에게 천장함이 시사하는 바가 무지막지하게 크죠. 천장함 최고야. 천장함 최고. 천장함 만세. 그 다음에 5번째, 호서로 돌아가는 병든충. 호서 기병독. 여기 호서로 돌아가는 병든 늙은이 독. 이 늙은이 독자거든요. 대머리 독자예요. 머리 벗겨진 대머리 독자. 그러니까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병든 중. 병독이 뭐예요? 병독이 늙은이 독, 대머리 벗겨진 중. 그래서 호서로 돌아가는 병든 중. 호서기 병독이라고 맨날 사인, 밑에다가 사인할 때 이걸 쓰세요. 경헌은 5도 이후에 1898년 해인사에 주석하기 전까지 20년간 이곳 천장함의 중심으로 호서에 머물면서 선풍을 드날렸다. 그렇게 많이 드날리지는 못했어요. 왜냐, 숨어서 다니니까 이놈의 전봉준 때문에 맨날 숨어서 지시해야 되고 숨어서 편지받아야 되고 숨어서 해야 되니까 드러내놓고 하지를 못했어요. 서산 가야사는 경화가 도를 이루고 보임을 하던 천장함이 바로 옆에 있어. 도비산 부석사가 있고 상황산 개심사가 있고 또한 산등성이를 따로 내려가면 덕숭산 청해사가 있고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게 뭐더라? 천장암이더라 이런 얘기요. 다음은 경화가 사랑하는 호서에 있는 사찰 중에서 금산 보석사에 머물면서 그가 남긴 선시로 영규대사를 추모하는 추모시다. 영규대사의 후신이 경화일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가능성 거의. 왜냐하면 영규대사도 기골이 장대한 구척 장신에 날개에 겨드랑이에 날개까지 난 장수랍니다. 그리고 경화선사가 영규대사를 무지막지하게 좋아해요. 그리고 영규대사가 죽은 청년함에도 경화선사가 들려요. 갑사. 갑사에 가서도 경화선사가 시를 많이 남기시죠. 어쨌든 영규대사를 많이 추모해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영규대사를 찾으러 어디로 가더라? 금산 포석사에 가더라. 거기에 추모시를 남겨주죠. 이때 경화가 호서 일대를 돌며 머물던 사찰은 무려 40군데야. 제금산 보석사. 제목이 금산 보석사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저렇게 휘바람을. 소슬일비, 소슬하게. 우리가 소슬하다 그러잖아요. 외롭게란 말이에요. 소슬한 바람. 소슬일비, 소슬하게 쓸쓸하게 비석 하나가 서 있어요. 어디에? 방대문. 곁다리 방자죠. 대하고 문을 대하고 절문을 대하고.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뭐 있어요? 일주문 있잖아요. 그 문을 마주 대하고 소슬하게 비석 하나가 서 있더라 이런 얘기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게 비석에 때가 쪼들찌들하고 그냥 흙탕물이 찌들찌들해. 그런데 거기에 그 경화선사 당시에는 이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각이. 지금은 그 비석이 이 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네모지게 이렇게 쳐놔갖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서 그 비각이 있더라고요. 비각이. 우리가 갔을 때는. 선찰슬날에 우리가 갔을 때는 비각이 있었는데 경화선사 당시에는 비각이 없지 않았을까. 그냥 들판에 외로이 서 있는 비가 하나 있더라 이런 얘기를 보면은 그 비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청산영리, 청산 그늘진 속에 몇 번의 조혼이 흘렀.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이죠. 아침조, 저녁 혼. 저녁, 아침, 저녁이 몇 번이 지나가냐는 얘기는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냐 말이에요. 청산 그늘진 곳에서. 근데 이 보석사 절이 뭐더라? 진락산인가? 산 이름 있어요. 없어? 그때는 외웠는데. 또 이거 키면은 또 느려지는데, 쌍. 영규대사 비보석사, 그죠?
영규대사 비보석사, 영규대사 금산보석사. 보석사 영규대사가 거기서 수련했다고 합니다. 기어당 영규대사거든요. 근데 그 보석사를 먼저 치지 말고, 비문이 언제 세워졌나? (1984년에) 문화재로 됐다고 하니까 뭐 그때 그 비문을 세웠나 보죠. 지금은. 그러니까 경화선사 당시에는 그 비각이 없었다. 영교대사는 그 묘도 있답니다. 묘도. 에? 장녀가 밖으로 옮겨 세웠으나. 뭐 어쨌든 간에 영규대사 비가 있어요. 보석사는 무슨 산. 그때 이것도 다 알았는데. 진낙산 맞네. 진낙산이에요. 하도 이름이 특이해서 외워놨었거든요. 그때 진낙산. 이런 젠장 또 없어졌는데. 에이그 이래가지고서요. 뭐 하나 찾으면 이 파일이 다 없어져 버리니 젠장이 참 어이가 없다. 확 꼬라가지고 그래요. 여기도 하니까. 진낙산이야, 진낙산. 진낙산 보석사. 그래서 그 영규대사 비문이 있는데 그 정각이 없어갖고 경화사가 슬퍼하죠. 그래가지고 뭐래요? 압사왕정부 무인문이요. 규사가 가신 그 길을 물을 길이 없어요. 누구한테 물을 길이 없어서 뭐라고 그래요? 나길 우양 하원촌이요. 해가 지니까 나길은 해가 떨어지는 거죠. 우양. 옛날에는 소와 양을 모는 이렇게 목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가 해가 지면 내려오죠. 아래로 멀리 먼 마을에서 내려오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해저문 벌판에 우양떼가 먼 마을로 내려오고 있더라. 부석사 절 옆에 서 있는 외로운 비석 하나는 정산 그늘진 속에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던가. 이곳은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영규대사 가신 자취다. 그가 가신 머나먼 곳을 물을 길이 없더라. 그래서 경화선사가 슬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그저 선승경화는 해저문 벌판에 소떼 양떼들의 떼를 지어 먼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해질녘에 쓸쓸한 풍경을 울적한 심사로 담담히 읊조리고 있다. 경어의 호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시는 경어집에 많이 남기고 있더라. 호서를 사랑한 경어의 또 다른 시, 경어집에 실려있는 호서객이다. 네, 일단 여기까지. 호서객은 또 끊어야 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